자, 나는 솔로를 통해서 소셜 스킬, 개인의 성장, 자아 실현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사화의 영식님인데요. 화제가 됐던 말이 있었죠. 너한테 내 패를 주겠다고. 거기에 숨은 뜻을 한번 알아보고 단순히 이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거든요. 진짜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나는 솔로를 보지 않으신 분들도 도움이 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드나무 같은 말솜씨를 가진 영식님은 꽤나 피상적인 대화를 아주 잘 하고 계신데요. 그 갈고 닦음이 정말 날이 반짝 서 있을 정도로 되게 스킬풀 하십니다. 이런 피상적인 대화를 갈고 닦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친교 초반,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모임이든 동아리든 친교 초반에는 자신의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중후반부에서는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꽤나 낮아집니다. 갈고 닦은 피상적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처음에 나를 우호적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이익을 위해서 나를 배신할 건지 중간 이익이나 큰 이익을 위해서 나를 배신할 건지를 봐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피상적 스킬을 연마하게 되면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나르시시스트 의사들의 병원은 초반부터 되게 잘 됩니다. 되게 진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난 척하고 허세 부리고 이런 거에 되게 피상적 관계, 그 고객들은 잘 끌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좀 더 내면의 친교를 원하는 직장 내 관계에서는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증가를 하게 되고요. 연애에서도 단기적 연애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나는 솔로를 보시면서 저걸 누가 당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피상적인 스킬만 가지고서는 장기적 연애에서의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먼저 남자들의 연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20, 30대의 연애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인생의 중요 과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 최고의 선택을 하고자 하는 여성의 본능이 존재해요. 여성은 양육에 자신의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의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이퍼감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대부분의 여성은 연애의 기회가 존재해요. 많은 남자들이 조건이 좋지 않은 여자에게도 다 연애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은 남자들을 연애 상대로 보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트 시장에서 여성의 가치는 20대 초반에 피크를 찍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20, 30대의 가치가 낮아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30대 중반이 넘어가야 남자와 여자의 가치가 겨우 균등해지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에 되게 연애에 대한 욕구와 갈망은 많지만 실제로 연애가 수월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열심히 갈고 닦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은 또 꽈락이 존재합니다. 직업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집안, 자산, 학력, 그다음에 성격, 외모 등에서 꽈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이 육각형 인재의 남자들은 연애가 쉬워지고 나머지 남자들은 연애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남자들의 허세와 여자의 여우짓은 상수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남자들은 왜 허세가 필요한가? 안 그러면 연애가 안 되니까요. 내가 높은 지위 또는 가치를 가졌다는 위장이 필요해요. 내가 알파메일이다 이런 위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위장이 되게 사회적으로 지탄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 자아상에 대한 사회적 권고 덕분에 위장이 위장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게 권장되고 그것이 나쁘게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남자들 사이에서 쟤 진국이야 라고 하는 남자들 있죠. 소개팅에 얘는 진국이야 한번 만나봐 이런 남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과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경쟁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남자들이 소개시켜주는 소개팅은 좀 끌리지가 않는다, 남성성이 안 느껴진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상대가 되게 좋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허세가 잘 통하려면 어떤 전략이 제일 좋을까요? 남을 잘 속이고 이런 기술을 계속 연마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로 통하는 원툴 전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 스스로를 속이는 전략이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나는 대단해, 나는 멋져, 이런 것들, 이런 자신감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데 가장 좋은 전략이죠. 하지만 여자들은 이런 기만을 파악하는 탐지 기술을 계속 발전해 오고 있고요. 또 이 기만을 기만하는 탐지 기술을 우회하는 허세 기술이 또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조급하게 나를 자랑한다 이런 것들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뭔가 여유,
뭔가 관대함 이런 것들을 또 어필하기 시작하는 남자들이 있는 거죠. 이 어필이 잘 되려면 이제 현재의 탐지 수준보다 2022년도에 한국 여성의 탐지 기술보다 기만 기술을 더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담으로 내가 자신감을 가져서 나의 자아상이 바뀌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에 맞는 성취를 하게 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것은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영식님의 있어 보이는 언어 구사가 영식님의 평생을 통해서 잘 통해왔을까요? 잘 통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되게 잘 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통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것, 동료들보다 더 인정받는 것, 그리고 더 예쁘고 멋진 이성과 교제하는 것. 어머, 나는 저런 스타일 안 좋아하는데. 안 통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잘 통하는 충분히 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거 있잖아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더 멋진 이성과 교제하는 것. 이거 누가 원하는 거죠? 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라면 네, 맞아요. 네, 이런 피상적인 있어 보이는 언어 구사 능력을 더욱더 갈고 닦는 것이 맞아요. 올바른 선택이에요. 자꾸 갈고 닦아서 상대의 기만 탐지 능력, 허세 탐지 능력을 무력화시키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유튜브나 또 어떤 책이나 학교, 영화 이런 걸 봤을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 않겠어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으실 거고 실제로 겪어본 사람도 있으실 테고 또 현재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들을 더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현재는 못하고 있지만 찾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더 좋은 것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게 말로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따뜻함, 그리고 우주 모든 것에 대한 친절함, 인간애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연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디에서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하나 정할까요? 친절함이라고 정할까요? 이런 친절함을 내 안에서 발견하고 상대의 안에서 발견한 다음 그것을 찾아내고 소통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더 좋은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검색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버드나무 같은 말솜씨, 우리의 에고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버드나무 같은 말솜씨를 한번 탐구해봅시다. 자, 돌싱 특집 10기에서 첫 번째 데이트를 했어요. 옥수님과 영식님께서. 자, 이 두 분은 이미 이성적 호감을 많이 느끼신 상태이고요. 첫날부터 스킨십이 꽤 진행된 그런 사이시고 두 분 다 아이를 기르고 계시는데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옥수님께서는 7세 남아를 기르고 계시고 영식님께서는 7세 여아를 기르고 계십니다. 자, 이동하는 차 안에서 볼게요. 영식님이 말씀하세요. 와, 이게 하루가 지난 것 같은 게 아니라 옥순이를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고 오래 알고 지낸 느낌이야. 자, 어떤 주장에 따르면은 여성과 관계를 급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단둘이 최소 7시간 이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시간에 대한 착각을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 야, 너랑 있는 게 되게 오래 한 것 같고 되게 오랜 시간 지난 것 같다라는 말은 이제 피상적 스킬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그렇게 실제 느끼든 안 느끼든 그냥 별 상관없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낸 지 오래된 것 같다라는 말은 쉬운 여자로 보이고 싶지 않은 여성의 마음을 우회할 수 있는 스킬이 될 수 있죠. 옥순씨, 옥순님이라고 안 하고 옥순이라고 한 것은 내가 높은 프레임에서 너를 낮게 쳐다본다. 그래서 내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도 있고요. 이미 친한 사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차를 타고 가서 고깃집에 도착해요. 영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성분이 데이트할 남성을 선택해서 이제 데이트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긴장이 될 법도 하죠. 하지만 아까 좀 긴장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식님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콩닥 했다니까. 이런 콩닥, 알콩달콩, 두근두근 떨렸어 등의 이런 단어는 자주 쓰시면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는 아까 데이트의 선택 과정이 두근두근 했다라는 말이지만 사람은 이런 문장을 논리적으로만 수용하지는 않아요. 단어와 문장을 두루뭉술하게 받아들여서 머릿속에서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접 최면이라고 하죠. 자, 오늘 핵심의 그 문장, 나는 내 패를 줄게 얘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식님이 옥순님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옥순아, 그럼 우리 좀 편하게 가자. 나는 내 패를 줄게. 나는 내 파트너가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많은 변수와 흔들리는 게 있겠지만 나는 내 패를 주겠다고.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진짜 확신을 주겠다 이 말일까요? 자, 얼핏 그렇게 들리지만 이것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내 패를 주겠다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십시오. 뭐가 나오죠?
네,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이 내 패를 주겠다는 말은 주관적으로 정의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는 확신을 연상시키게 하지만 내 패를 준다는 말을 나중에 다시 내 맘대로 재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나중에 내 패를 준다며?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인데? 내가 언제 너한테 올인한다고 했냐? 그건 너 착각이지. 이런 프레임을 조정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식님께서 나중에 현숙님에게 접근을 하시죠. 낮에 옥수님과 데이트를 하고 바로 밤에 다른 여자에게 접근을 하고, 자, 만약에 나는 내 패를 줄게 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제 솔로 나라에서 다른 이성은 알아보지 않을 거야. 난 너한테 올인할 거야. 다른 이성은 절대 접근하지도 않을 거고 우리 서로 변하지 말고 최종 커플까지 가자. 난 약속할게 라고 했으면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영식님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졌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얻을 게 있죠? 나는 내 패를 줄게 라는 식으로 이런 은유를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잘 못 알아듣게 얘기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거나 남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잘 못 알아듣게 하는 사람의 결정체가 있었죠? 지난 기수의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자, 고깃집에서 영식님께서 쌈을 싸서 옥수님에게 먹여주세요. 그때 옥수님께서 원래 자상하게 잘 챙겨주는 편인지? 라고 하세요. 와, 이거 되게 흔한 테스트잖아요. 뭐 좀 이렇게 남성이 매너 있게 하고 헌신의 약속을 보여주면은 원래 이렇게 자상해요? 너무나 흔한 테스트입니다. 알면서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나쁜 여자인 것도 아니고 뭐 안 한다고 좋은 여자인 것도 아니고 그냥 여자들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거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잘해주는 거야? 아니면 아무한테나 잘해주는 거야? 자, 근데 이 대답이 엄청 장황하고 대단합니다. 이 대사가 되게 지루한데 이 지루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 질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원래 이렇게 자상하게 잘 챙겨주는 편이야?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대우받는 사람이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가 이혼이라는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내 가정, 내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날 설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해보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옥순의 질문, 나한테 관심 있어서 잘해주는 거야? 아무한테나 잘해주는 거야? 라고 했던 질문에 답이 됐나요? 답이 안 됐죠. 그래서 옥수님의 테스트, 답을 해야 한다라는 논리의 함정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탈출이야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대답 안 하고 막 딴 얘기하고, 아니면 좋은 문장 있죠. 원래 자상하게 잘 챙겨주는 편이야? 라고 했으면 왜? 그런 거 같아? 라고 반문하고 그냥 여유있게 넘기면 끝입니다. 자, 영식님은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옥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옥수님은 영식님에게 호감이 있는 한 저기 있는 문장, 날 설레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주인공이 바로 나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상하기 때문인데요. 이걸 행복회로라고 하죠. 자, 여기 있는 문장 한번 재조합해 봅시다. 가장 대우받는 사람, 우리가 이혼이라는 경험을 해봐서 내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날 설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잘해주고 싶은 사람, 이 바로 바로 나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이 갑자기 들었을 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인가요? 이게 아니죠. 이런 테스트가 아주 흔하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많이 만들어 봤던 문장이지 않을까 싶고,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이걸 참고해가지고 하나 남자분들은 이렇게 자기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영식님이 이렇게 맨날 막 퇴고하고 막 문장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영식님은 자연스럽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버드나무 스킬, 네, 영식님이 버드나무 같은 말솜씨잖아요. 제작진이 소개했을 때 이 버드나무 스킬이 다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잠깐 문이 열렸다가 닫혔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옥수님이 저는 대화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라고 했는데 영식님께서는 아, 나의 메리트는 대화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기회의 문이 탁 닫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옥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대화가 너무 중요해. 근데 전 남편과는 대화가 부족했어.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트러블이 너무 많은 거야. 영식님, 어떤 것 때문에? 옥수님, 애기가 맨날 울고 하니까 힘들잖아. 전 남편이 나랑 대화도 하고 아이도 봐줬으면 좋겠는데 회사에서는 시달리다 왔는데 집에서는 쉴 수도 없고 이 사람도 너무 힘든 거야. 집에 오기가 싫었겠지? 자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지쳤던 것 같아. 서로 부족했던 거지. 자, 여기서 겉주제는 대화의 부족과 필요성이지만 여기서 드러난 핵심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남편의 도움과 이해 없이 외롭게 0에서 3세까지, 이거 엄청 힘들잖아요, 육아가. 이렇게 힘들게 육아했던 옥수님의 위로받지 못한, 애도하지 못한, 힘들고 무섭고 책임이 짓누르고 외롭고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입니다. 근데 영식님은 이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이 겉대화, 나는 대화가 너무 중요해, 전 남편과 그게 부족했어 라는 이 겉대화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나의 메리트는 다른 게 없어. 대화. 나는 더 배려할 것이고 대화를 귀찮아하지 않을 것이야. 근데 옥수님은 바로 받아서 딴 얘기합니다. 대화 얘기 안 해요. 솔로나라 밖에 나가면 우리 둘 다 아이를 키워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서로 쉽지 않거든. 다시 쾅 잡아다 앉힌 거죠, 영식님을. 그리고 옥수님께서 말을 이어갑니다. 난 그리고 정말로 양육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나 혼자 양육의 책임을 다하는 것의 무게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부모님이 도와주시겠지만 그게 다 마음에 차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나 자신도 진정한 양육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무섭고 힘들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영식님이 이 문장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대사가 진짜 지루해요. 하지만 이 지루함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으면서 느껴봅시다. 자, 질문을 다시 리마인드 할게요. 원래 질문은 솔로나라 밖에 나가면 아이를 둘 다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 그리고 난 정말로 양육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영식, 나는 내 딸이 너무나도 소중해. 옥수님은 옥수님 아들이 너무나도 소중해. 하지만 상대방을 만날 때 나의 아들의 존재, 나의 딸의 존재는 미안한 부분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은 미안하지만 내가 다른 부분으로 너를 채워줄게. 기타 등등 말을 많이 했거든요. 의미가 불분명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때 옥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자세만 보여주는데 되게 지루해 하세요. 영혼이 가출한 바디랭귀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영혼 없는 맞장구를 치시죠. 자, 포커스. 되게 빨간 슬라이드 나왔습니다. 옥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육 과정의 어려움, 책임감, 두려움, 도움받지 못함, 이해받지 못함, 외로움인데, 영식님은 그 양육의 어려움 얘기가 나의 약점이 될까봐, 자신의 딸이 나의 재혼의 약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건드려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는 대화가 메리트야. 난 대화 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이가 있더라도 다른 부분으로 채워줄게. 블라블라블라. 그래서 아까 되게 뜻깊은 대화, 정말 깊은 대화, 감정이 연결되는 대화가 될 수 있었던 찬스가 있었는데 대화가 피상적이고 지루해졌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해결하고 싶지만 두려운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그 감정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원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피상적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내가 돈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지위도 높아야 되고, 내가 더 예쁜 여자 만나야 되고, 더 멋진 남자 만나서 뭐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자식도 서울대 가야 되고, 이런 피상적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나 진짜 감정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상대의 감정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 상대를 조종하는데 포커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여담인데, 자, 1차적으로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더 진화형인 사람은 이런 감정 대화도 꾸며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어려움이 좀 존재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올려놓은 이것에 민감한 사람들을 빨리 구별해내세요인데, 검색은 빨리 구별해낼수록 편해집니다 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마무리입니다. 너무 급마무리인가요? 자, 사람은 해결하고 싶지만 두렵고 무서운 주제들이 있어요. 누구나. 보통 그런 것들은 감정과 본질을 관통하는 주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캐치하고 같이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대단한 것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봐도 외면하고, 또 봐도 어떻게 하면 이걸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의 감정과 본질을 관통하는 주제가 나왔을 때 같이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해도 너무 슬퍼할 일도 아닙니다. 친구, 지인, 선생님, 부모, 형제 누구라도 피상적 대화만 계속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맨날 같이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 중에 한둘이니까. 하지만 가장 오랜 시간 붙어 있고 대체될 수 없는 1인,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다처나 일처다부를 할 수 없잖아요. 한 명의 연인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 연인만큼은 감정 대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서로를 성장하게 만들고 서로가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연애 프로그램 리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인식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이런 걸 원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이런 걸 추구함에 있어서 피상적인 스킬을 사용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권장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절실하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비난받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의 과제가 현재 이것이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나를 속이지 말고 추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것을 진짜 추구하면서
내가 진짜 이거를 가졌을 때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지지 못하면 집착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또 애도를 할 수 있고 나의 한계에 대해서도 애도를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 또한 같은 길입니다. 근데 제일 돌아가는 길은 이거를 속이는 거죠. 나 이런 거 원하지 않는데? 너희들 속물이구나. 나 이런 거 원하지 않아. 이거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진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문득 느꼈을 때, 뭐 사람한테 느꼈을 수도 있고, 예술작품, 영화, 소설 이런 데서도 느낄 수 있겠죠. 또는 연애를 하다가도 느낄 수 있어요. 아, 옛날에 헤어졌던 이 사람이, 아니 또는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나의 겉모습이나 조건만 보는 게 아닌 나의 본질적인 것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귀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피상적인 것이 절실할 때는 이것을 추구하되 이 더 좋은 것에 대해서도 귀는 열어뒀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새벽 2시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현자님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